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또 환하게 켜면서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의 시장 흐름 펼쳐졌습니다. 연초부터 또 시장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2차 전지, 로봇, 또 인공지능 이쪽에서 좀 수급의 이동이 보여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또 다음으로 공략해야 할 주도 테마가 여기서 또 바뀌어야 되는 걸까 하는 이런 고민도 심심찮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잡고 또 그 고민을 풀어야 할지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해 보시죠. 관전 포인트 이렇게 4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지수 관련 이야기보다도 업종이나 또 종목별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성 재료를 안고 또 낙폭 과대 섹터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대표적인 쪽이 이 OLED, 바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대장주로 세우고 오늘 또 관련 이슈도 쏟아졌는데요. 오랜만에 움직인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슈의 무게 체크 그리고 종목별 옥석 가리기까지 더해서 잠시 후 1부에서 필살기 종목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산업도 역시나 이렇게 수급의 이동을 따라갔을 때 시선이 머무는 쪽이었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까지 동참한 수급 특징이 또 확인이 됐는데 다음 스텝을 이끌 트리거가 바로 이 우주항공이다라는 의견도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를 위한 체크포인트 역시나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까지 업사이클이 전망되는 풍력 쪽, 여기에서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또 신재생 안에서 순환 매장이 도는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아니면 정말 이 풍력에서 포인트를 잡고 집중을 쏟아야 할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꼼꼼하게 그 업황의 성격과 또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쪽이죠. 이쪽도 다음 타자로서 놓칠 수 없는 섹터입니다. 어떤 모멘텀을 안고 종목 전략 가져가야 할까? 이 내용도 역시 2부에서 필살기 종목과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와 2부 저희 방송을 200% 활용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식오락관 1부 함께해 주실 이지은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 확인을 해보시죠. 모두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죠. 일단 대성하이텍 18% 육박하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잡아주셨을지 리뷰 챙겨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리뷰 챙길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세아베스트 지주 7.56%의 수익을 담아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또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수익률 표를 보셔도 확인이 됩니다. 생방송 중에 2개의 필살기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당일, 3거래일, 당일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탄력이 또 함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꼭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장중해드릴 타점 전략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이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열려 있다는 점 지금부터 꼭 유념해 주시고 서둘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 소극적인 변화에도 오늘 좀 민감한 포지션 변화가 필요했던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매크로 측면부터 섹터군, 테마, 종목까지 잘 버무려진 시장 이야기 저희와 하나씩 풀어보시죠. 주식 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면서 수급이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빠른 수급 전환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앞으로 시장을 어떤 테마가 사로잡을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중에도 계속해서 매매도 하고 시황도 얘기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수익 내기 좋을 때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그 기회 또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보다 전문가님 너무 또 아름다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장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도 더 매혹적으로 또 시장 또 읽어주시죠. 네, 오늘 또 옷을 또 이렇게 입고 왔는데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코멘트를 좀 드리면 은행주 하락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발빠른 각국의 대응들이 한몫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은행 사건 터졌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에 괜시리 위축돼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거나 너무 막 불안 심리가 이렇게 떨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은행주들 SVB도 그렇고 지금 CS도 그렇고 CS죠. 네, CS도 그렇고 매각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이 사태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아직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큰 줄기, 큰 불은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잔불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얘기 나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각국의 정부들이 나서주고 매각이 됐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불식이 됐을까요? 사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급한 불과 큰 불을 껐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경기 침체 쪽으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부분은 아니다. 대신에 아직도 잔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이치뱅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상황이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좀 지금 걱정이 좀 되는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잔재 조건 중에 은행들이 산업용 부동산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는 아닌데 이런 밑에서 깔려있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좋다가도 미증시에서 이게 확 부각되면서 시장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좀 밑에서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은행주에 대한 하락들 그리고 미증시에서도 은행주들 좀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또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는 하락세를 멈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많이 따라 붙고 있어요. 그때 은행주 하락
은행주 지금 시스템 문제가 나오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완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도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은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행주들, 이런 금융 시스템의 시작이 결국에는 금리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발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내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결이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린 상황인데, 아직 연준은 물가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항상 물가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뭐 주식 시장이 빠지던 어떻게 되던 우리는 물가를 무조건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나오면서 좀 완화된 거는 있었지만 여전히 물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 4월 달에 이제 CP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표도 완전히 연준이 원하는 만큼 다운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정점을 찍고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연내 금리 인하, 그리고 진짜 좀 우리 시장에 좋을 만한 그런 소식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실적, 우리나라랑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마이크론, 오늘도 시간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마감을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디램 쪽인데 디램이 바닥을 찌렀다, 디램 가격이 바닥 찍었다라는 쪽에 좀 의견이 실리면서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 아시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단은 마이크론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적 하향 전망치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면, 만약에 바닥론에 무게가 실린다면 지금처럼 오늘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장을 로봇이 끌어주고 AI가 바통을 받아서 2차 전지로 넘겨주고 또 반도체로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주도하는 테마, 섹터가 있어야지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지금의 상승 흐름을 아무리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다 하더라도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그 섹터가 올라와주면 그것처럼 좀 우호적인 환경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가 그걸 받아줬고 또 되게 잘 지켜주고 상승세를 유지를 해줬는데, 정부 정책도 지금 K칩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에서 또 반도체가 바통을 좀 이어받는 모습인데,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좀 뒷받침을 해준다 한다면 2차 전지의 바통을 반도체가 충분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 섹터가 같이 올라가 준다면, 핑퐁 상태로 같이 올라가 준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비중까지 아주 깔끔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맞는 그런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 시황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코스피는 살짝 아직도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잠정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B에서 지금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정말 난리입니다. 코스닥의 끝을 모르고 가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등치 큰 종목이 코스닥 시장을 쫙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거기다 반도체 종목들이 또 오늘 받아가지고 시총 큰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끌어주면서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이 큰 섹터들이 죽지 않는 한 저는 크게 이탈 없이 지속될 수 있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불안하다, 계속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만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본인 걸로 만드시기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종목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딱
맥점을 잘 잡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중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매크로 이슈와 또 실적 시즌에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 안에서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좀 잘 챙겨보자라는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코스피가 상방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 보인다라는 흐름도 읽어주셨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계속 올라가려는 힘을 좀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또 종목을 잘 가려보자, 종목 선별을 잘 해보면서 또 타점 잡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또 매수매도 타점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고민 갖고 계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부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그 종목 고민을 덜어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전문가님이 잡아주셨던 종목들 수익이 또 이렇습니다. 대성 하이텍 18%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세아베스틸 지주 5거래일 만에 7.56%까지 담아주셨네요. 이 외에도 뭐 당일, 3거래일 이렇게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탄력을 또 포착해 주시는 이지은 전문가님인데, 자, 그러면 전문가님 또 한 주 만에 네. 이렇게 또 빨간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2개의 종목이나 또 새롭게 담아주셨는데 네. 리뷰를 꼼꼼하게 챙겨봐야죠. 네, 리뷰 그럼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대성 하이텍 18% 가까운 좀 수익을 챙겼는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좀 빠지면 자신 있게 비중 확대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라는 자세로 임했던 종목이고,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화려하게 갈 때는 살짝 부진한 듯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몸값을 뽐내면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절반밖에 챙기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아직 더 남겨져 있는데 지금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 같은 수익을 즐기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도 절반 매도, 지금 절반은 또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종목들을 매매할 때마다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는 다 무조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종목은 좀 더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술력적인 부분, 또 어떤 종목은 정말 수급, 거래량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런 좀 이제 양쪽의 측면을 갖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기술력적인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불타기 전부터 매매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18%, 20%에 가까운 수익을 내드렸고 지금도 보유 중으로 수익 중에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 스타일도 나는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틸 지주인데 이 종목은 단기로 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만 수익을 챙겼고 지금 절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방송 지난주에 보셨던 분들은 이 종목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살기 종목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은 수익을 내셨을 거고 그때 아이 귀찮아 하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을 못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입장하셔서 세아베스틸 지주의 후속주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미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수익 중이고, 또 오늘 신규로 담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신규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담았는데 그 종목 이미 또 시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지금 상당히 수익 중 구간에 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2차 전지 그리고 뭐 우주 항공 쪽도 지금 괜찮거든요. 우주 항공이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 내가 수급이 돌아가는 거를 잘 판단을 하면서 같이 매매도 해보고 싶고 단기적인 수익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스타일 되게 좀 다양한데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2차 전지란 이 섹터, 큰 그림의 섹터를 보고 담아가고 좀 모아가고 싶어 했던 종목, 그래서 지금 18% 정도 수익 중이고 절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은 NFT, 뭐 로봇,
그다음에 그때 이제 네옴시티, 그다음 로봇, 여러 가지 5G라든지 자동차 시장에 되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저희가 그래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정치 테마도 가끔은 진행을 하고 일단은 수익을 내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이러한 수익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성 하이텍, 또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이렇게 매수, 매도가, 비중, 가격 전략을 정말 확실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또 계속해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신규로 담은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또 시간의 거래까지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세아베스틸 지주가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필살기 종목 2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어떤 이슈를 집중해서 보셨을까? 제가 조금 살짝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네. 같은 섹터를 가져와 주셨었잖아요, 이슈를. 네. 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거를 조금 의도한 부분도 있고 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네.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워낙 위메이드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위메이드에 대한 소식에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위메이드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3개의 그 종목들이 있는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신작 게임이 있어요.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인데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기대감과 인기가 좀 많을 수 있는 이런 게임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11일 만에 무려 사전 예약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을 받았는데 이 한 가지 모멘텀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위믹스,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닷컴 상장에 대한 소식도 있었어요.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게임주들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지금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게임주들 괜찮나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싹 들어와 주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투심이 쏠려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 결과 위메이드 삼총사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종목별 차트를 한번 보시면 물론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때 자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우실 수는 없을 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호에 대한 발급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판호에 대한 발급 이슈는 판호 발급에도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게임까지 출시가 되면 그 모멘텀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수급만 더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와 관련된 종목들 외에 또 게임주들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막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막 폭발적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들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당장 매매 안 하더라도 체크는 좀 해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나는 얘네들 종목들 움직이는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그리고 게임주들이 언제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별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섬세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게임주 관련 이슈였습니다. 그 안에서 위메이드 관련 이슈가 오늘 쏟아졌는데 뭐 신작에 대한 인기도 그렇고 싱가포르의 가상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위믹스가 상장한다는 소식까지 이 게임주 전반에 좀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여기에 판호 발급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도 이런 재료를 안고 연속성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를 또 탁월하게 잡아가셔야 될 텐데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그 시장 흐름 톡톡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실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무기에 대한 이런 정부의 돈을 원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무기를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고 무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빨리 무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불안 심리가 올라가면서 당초엔 100만 원만 사야지 했던 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각국의 방침들이 바뀔수록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신규 무기 수요와 전쟁 지원으로 인한 소모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산업 업체에는 좋은 그런 훈풍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다 글로벌 및 국내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한창 있다라는 이 소식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주항공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스페이스X, 아마존 다 진짜 억만장자들이 지금 이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많은 민간 기업 정부가 다 주목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올해 수익이 나온다기보다 이건 진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이 안에서 관련된 종목을 잘 잡는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06년, 7년을 바라보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원래 주식은 그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러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AP일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은 고가권에서 자리 지켜주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트레가이도 조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N자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고 인탈리안테크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저는 이 관련된 이 섹터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도 우주항공 이제 좀 담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지난주에 또 필살기 테마로도 짚어주셨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쪽 이슈였는데요. 종목만 잘 잡으면 무조건 큰 수익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안에서 또 특징주는 AP위성,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또 특징주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의 특징주 매매 타이밍을 좀 놓치셨거나 또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언제나 노란톡방 문 두드려 주시면 되고요. 이지은 전문가님이 또 세세한 종목별 전략도 세워주실 거니까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또 여러분들 포트 안에서 빨간불을 환하게 켤 수 있는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 또 세아베스트 지주였는데 이렇게 8% 육박하는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또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필살기 섹터부터 전문가님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많이 핫했죠. 그쵸? OLED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쪽에 사실 이게 좀 죽어 있었던 그쵸. 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왜 갔을까 싶은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사실 더 갈 수 있으니까 필살기로 가져오셨겠죠. 네. 어떻게 더 갈 수 있을지 또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확 진짜 조용했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OLED, 그중에서도 OLED 왜 봐야 할까가 첫 번째 주제예요. 이 디스플레이 종류가 보통 LCD 그리고 이 OLED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1위를 차지하면서 LCD, OLED 두 개 다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LCD 시장 같은 경우엔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나타나서 기술 유출로 인해서 중국이 기술력 격차를 확 따라와 버렸고 거기다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이다 보니까 가격을 내렸어요. 판가를 확 내려버리니까 이 기업들 입장, 우리나라 지금까지 1등을 달리고 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벙찌는 상황이 왔고 자 그렇게 되면 LCD는 지금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TV 쪽 때문에 LCD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주력을 OLED라고 하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더 불을 붙여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죠. 뭔지 하나씩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IT 제품용 OLED 패널 출하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무려 39%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2024년에는 애플의 아이패드, 태블릿 OLED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2024년까지 IT 제품용 OLED 시장은 노트북 OLED가 처음에 주도를 하고 그리고 태블릿 2025년부터는 태블릿과 노트북 OLED가 함께 시장을 이끌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와 그리고 왜 노트북 있잖아요. 애플 거, 맥북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OLED를 채택하겠다. 이제 OLED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은 뭐 TV나 그다음에 조그만한 이전 소형 핸드폰 같은 데 만약에 탑재가 됐지만 이제 이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이패드랑 이 노트북은 크기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따라오는 수익성이 확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 연평균 39%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내년부터 지금 애플이 왜냐면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랑 그다음에 맥북 이거를 딱 잡으면 이제 완전 수익성 고공행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디스플레이 업체가 중소형, 여기에 맞춘 중소형 OLED 패널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OLED 태블릿 시장의 성장을 굉장히 촉진시킬 전망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해외 시장들이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특히 정부, 어떠한 정책이 이제 좀 뒷받침을 돼야 돼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시장이 제가 아까 OLED, LCD 다 한국이 1위였다가 중국의 LCD를 뺏겼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짜 산업이었는데 그 억울하게 뺏긴 거를 정부에서도 이제는 뺏길 수 없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디스플레이 세계 국가 1위를 탈환하겠다며 투자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싸니까 지금 1위지만 어쨌든 OLED 쪽은 한국이 잡고 있는데 이거를 잘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9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OLED 신기술 개발, 실증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R&D에 올해 2,115억 원의 예산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얘기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2조 규모였나요? 이제 또 민간 기업에서 62조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이렇게 투입을 하면 정부 쪽에서는 인력도 충원해주고 환경도 조성해주고 하면서 이런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들도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또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서 투명 디스플레이, 확장현실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렇게 3대 유망 분야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확장현실 디스플레이는 이제 XR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늘 움직인 종목들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공부 겸 OLED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좀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미래차, 로봇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6대 핵심 산업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글로벌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중국이 지금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뭔가 자기네가 가져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업이면 그렇게까지 견제를 안 하겠지만 지금 패권 다툼이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당장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제 올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만들거나 할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나라 기업들의 좋은 모멘텀으로 또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지금 LCD 시장을 점령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원래 전폭적인 중국은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LCD 시장을 잡을 수 있게. 그래서 결국에 한국을 뛰어넘게 됐고 지금 OLED 시장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만 확보하면 그들에게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한 반자국 현상이 지금 글로벌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2023년은 우리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한 해이고 중국 쪽에서 또 치고 오지 않게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 가져가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LG디플은 오늘 그래서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LG전자에서 1조 원을 차입을 했어요. 네, 1조 원을 차입을 해서 이제 좀 재무 건전성도 확보를 하고 우리가 이 갖고 온 자금으로 운영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늘리고 그리고 회사를 좀 더 디스플레이 쪽, 이 OLED 쪽을 키워보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1조 원에 대한 차입,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중소형 OLED 부분에서도 올해 양산을 시작한 차량용 2세대 텐텀 OLED 등을 앞세워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필살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 아까 제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그 재료로 존재를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이런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힌다라고 하는데 아직 자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거고 그 전개라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대적인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4월 초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봐둬야겠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지금 OLED 기술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우리나라 지금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파생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또 가장 그중에서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제부터 또 필살기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는 디스플레이, 그 안에서도 OLED에 좀 포커싱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또 집중적인 육성에 들어가면서 이 정책 모멘텀까지 가져가고요. 또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권 전쟁이 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한 해 격동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잡아주셨는데 그만큼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이에 맞는 종목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필살기 종목에 대한 소통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수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살기 종목 말씀해 주시기 전에 대표 관련주 통해서 또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대표 관련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익시스템 시장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급등을 나와주면서 상승 탄력, 상한가,
좀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차세대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도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한번 눌린다 한다면 좀 기회를 줬을 때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좀 괜찮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시장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61선을 기점으로 쭉 올라와 준 종목인데 2,000원대에서 거의 5,000원 부근까지 2배에 가까운 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 종목은 OLED 그리고 LCD, 2차 전지 등의 산업용 제조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로도 엮이고 반도체로도 엮이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눌림이 나오기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고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우리가 흐름 정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ICD도 정말 가파르게 쉬지 않고 최근에 쫙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은 조정 기간이 진짜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원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서야 이렇게 오르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거치고 올라와서 탄력이 좀 가지고 가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렇게 땡겨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또 쉼없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그날 수급을 보면서 좀 대응해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보다 오늘은 좀 기술력 쪽에 집중을 해서 제가 필살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바로 공개를 할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기술력 쪽에 집중이 된 필살기 종목 얼른 또 하나씩 오늘 2개나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또 하나씩 얼른 풀어주시죠. 네, 그럼 필살기 종목 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좀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긴 시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그동안의 조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매물 소화를 단기적으로 하고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준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 쪽 회사예요. 소재 합성에 필요한 촉매 그리고 원료 등을 제조를 하고 거기에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은 고객사양 좀 좋은 이슈가 있죠. 북미양 패널 출하 증가랑 함께 이 회사는 같이 세트로 좀 따라가는 종목인데 LG 디플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디플 쪽이고 2024년에 아이패드에 대한 OLED 양산이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외형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는 애플의 이런 디스플레이를 삼성에서만 맡아서 했다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성과 LG가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LG한테 이런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는 LG랑 굉장히 밀접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 절대 없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이폰 15에도 또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LG 디플에 이러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용에 대한 부분 디스플레이 있었잖아요. 그 수에도 이 회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소재에 대한 개발 능력치를 이 회사는 많이 갖고 있고 TV 핵심 소재 공급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적어도 한 2년간에는 가파른 외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고 OLED 종목 중에서 정말 풍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와 기술력 그리고 고객사도 괜찮고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필살기 종목 포트에 담아두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주 안에서도 OLED 소재 쪽을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도 고점 대비 상승 여력 너무나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이 상승 여력은 여러분 포트에서 꼭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렇게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대장주로 두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풍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매수매도 타점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모멘텀과 차트 흐름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소재 업체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장비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아몰레드 장비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작년에 8월에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또 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슈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종목은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랑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랜 기간 축적한 레퍼런스가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회사가 잘 유지되고 삼성 디플과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 안정적으로 또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퍼런스 그리고 기술력을 되게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제가 IT용 이제 OLED가 굉장히 이제 시장이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T용 OLED 제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중에 이 기업을 대체할 만한 기업은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신규 투자 발표 이제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신규 투자 발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장비 쪽에서는 이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소재, 두 번째는 장비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좀 같이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을 만한 기업이니까요. 이 기업들 지금 일정도 계속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잡으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OLED 장비 쪽이었다면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첫 번째가 소재였죠. 두 번째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향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또 이렇게 특징적인 포인트도 잡아주셨는데 중요한 건 사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 잡아가실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정말 매섭게 또 타점을 잡아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봤는데 오늘 이야기 말고 이제 내일장 어떤 스탠스로 좀 장을 준비하면 될지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저는 진짜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론 관련해서 과연 반도체가 오늘 시간을 굉장히 좋았는데 내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흐름을 이어가 준다고 한다면 내일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쪽에 좀 집중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혼자서 솔직히 체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 보고 있지만 또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루 종일 정말 시장에 딱 붙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내일 시장이 훤히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까 또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남은 시간 안에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